네,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요즘 기온이 뚝 떨어져서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추우니까 어깨에 힘을 많이 줘가지고 어깨 통증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움츠리고 다니면 이렇게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추워. 뭔가 뭉친 네, 뭉쳐 있고 막 주물르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근육 때문에 이게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어깨 통증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충돌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육 때문에 꼭 오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오늘 변재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뭔가 충돌하는 건가요? 뭔가요? 부딪혀요? 예를 들어서 무릎에 오는 가장 흔한 그 퇴행성 질환은 관절염이지 않습니까? 네. 어깨에는 충돌증후군이라는 병인데요. 충돌증후군은 어깨 관절에 그 운동이 평소에 많고 많이 쓰는 그 관절이다 보니까 뼈와 뼈 사이에 그 충돌이 일어나면서 중간에 있는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 심해지면은 힘줄이 손상이 되는 그런 병을 그 충돌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어깨를 쓰게 되면은 그 어깨 위쪽 관절에 그 뼈와 뼈가 이렇게 엇갈리게 되거든요. 그다음 위쪽 부위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 사이에 움직이게 되는 힘줄들이 염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게 정상적인 그 건강한 사람의 어깨 관절의 뼈라면은 이쪽 우측에 있는 그 뼈는 충돌증후군이 꽤 진행이 된 분의 어깨 뼈거든요. 뼈가 이렇게 많이 자라 있죠. 예, 이런 것을 그 충돌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충돌증후군이라고 해서 어디에 딱 부딪히고 난 다음에 아파서 문제가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뼈와 뼈가 부딪혀서 아프게 되는 거군요. 어깨를 또 자주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네, 그 중간에 이제 힘줄까지 손상이 되는 그런 병이죠. 그럼 점점 더 아파지겠어요? 악화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증후군이라는 병은 뭐 하나의 그 병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큰 그 틀에서 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태가 있게 되는데, 잠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병이 초기에서 진행이 되면 점차 악화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돌증후군도 처음에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뻘건 염증을 일어난 통증이 있다가 이어서 2차적으로 힘줄이 마모가 되면서 이렇게 그 손상이 오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 힘줄이 조금씩 끊어져서 이렇게 나중에는 완전히 파열이 돼서 병이 진행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충돌증후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힘줄이 끊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래도 문제가 있겠죠. 아니, 팔이 힘줄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잠깐 그 증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는 분들이 있고요. 팔을 들기도 힘들고 어떤 분들은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 아프다는 분들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기도 힘들 수도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브래지어를 못 한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손이 안 돌아가는군요. 또 밤에 잠자기가 불편한데 밤에 잘 때 아프고 특히 그 아픈 팔로는 옆으로 못 잔다고 그럽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충돌증후군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그 통증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진짜 아프시겠어요. 어떤 분들에게 자주 발생하나요? 뭐 남자에게 많이 발생하나요? 여자에게 많이 발생하나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대 이후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누구나 다 올 수가 있는데 특히 어깨를 많이 쓰는 분들은 아무래도 더 빨리 오겠죠. 그 이외에도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운동, 라켓 운동이라든지 투구 운동 같은 그런 그 스포츠를 즐기는 분이나 또는 그 선천적으로 관절이 약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충돌증후군이 더 쉽게 발생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내 몸 안에서, 요 팔 안에서 이게 뼈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아픈 거를, 이거를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찾아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힘줄에 생기는 그 염증과 파열이 그 병의 병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 진단하기가 어려운데 의학이 발전이 된 미국에서조차 초진 의료기관에서 80% 정도 충돌증후군을 그 진단을 못 내린다고 하니까 진단이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충돌증후군으로 인한 그 정확한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꼼꼼한 진찰과 정확한 진단을 해서
단순한 그 물리치료나 통증을 해결하는 주사치료는 좀 삼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냥 어깨가 아프면 그냥 집에서 찜질하는 걸로 끝내세요. 그렇죠. 어른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그러실 하시지. 거예요. 제가 네. 제 생각에는 병원에 갔으면 좋겠는데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에는 초기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특별한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면은 병이 진행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네.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잠깐 엑스레이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것이 정상적인 그 일반적인 엑스레이 촬영이라면은 같은 환자 사진입니다. 네. 특별한 각도에서 충돌 증후군을 볼 수 있는 그 부위를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화살표 부위 하얗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는 약간 그 뼈가 그 돌출되어 네. 있거든요. 이런 그 특별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경우에는 그 진단이 가능합니다. 아니 저렇게 되면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아프시니까? 몇 년 된 겁니다, 이 정도면. 그럼 몇 년 동안 계속 아프셨는데 참고 계셨던 거예요? 초기에는 뭐 그냥 막연하게 뭐 무리해서 아프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아시겠지요. 예, 아니면 뭐 그냥 좀 내가 무리했구나, 아니면 좀 근육이 뭉쳤구나 예. 그런 정도 증상으로 이제 약이나 물리치료하면서 이렇게 좀 몇 년 이게 걸치게 되겠죠.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초음파로도 이 어깨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충돌 증후군도 초음파로도 진단할 수가 있나요? 요즘에는 과거에 내과에서 사용하던 초음파가 관절 질환, 특히 어깨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네. 초기에 진단에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고요. 진단하는 예를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그 어깨에 직접적인 그 초음파 검사 기구를 그 사용을 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좌측에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힘줄입니다. 밑에 네. 있는 부분이 뼈고 위에 이렇게 위쪽에 있는 것이 힘줄인데 정상에는 그 모양도 매끈하고 크게 그 이제 손상된 부위가 없지만은 우측에 보이는 것은 이게 검은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이 힘줄이 파열이 돼서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통증을 꽤 느끼고 초음파로도 진단이 가능한 네.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저 지금 엑스레이로도 가능한 것 같고 초음파로도 가능한 것 같으면 MRI는 안 찍어도 되나요? MRI 값이 비싸니까 걱정돼요. MRI는 사실 처음부터 그 꼭 찍을 필요는 없지만 네. 일반적인 치료를 상당 부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있는 경우, 또 하나는 너무 통증이 심해서 심줄이 완전히 파열이 됐다고 의심이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수술적인 것이 고려되는 경우에는 그 MRI 검사를 하게 되는데 MRI보다는 MRA라는 검사가 더 정확하게 해서 MRA 검사를 하는데 용액을 먹는 검사라고 하셨죠? 좀 다릅니다. 아, 네. 관절에다가 직접 그 조영제 주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영제 통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정확한 검사가 되는데 실제 예를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조영제를 그 주사를 하고 찍은 그 MRA 사진인데요. 네. 이렇게 화살표 부위가 이렇게 하얗게 비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이 그 심줄이 끊어진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같은 환자를 조건을 달리해서 찍은 그 두 개의 MRA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 없이 그냥 계속 원인을 발견 못 하시는 분들은 결국 MRI 사진을 통해서, MRA 사진을 통해서 이게 문제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근육을 풀어줘도 계속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치료를 하면 괜찮아지겠죠? 모든 병이 초기 치료가 중요하잖아요. 네. 충돌증후군도 초기에 병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하면은 80% 이상에서 많이 그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크게 증상 치료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요. 첫째는 통증 치료가 돼야 되겠고요. 네. 네. 대부분 2차적으로 관절이 굳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 그 스트레칭 운동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힘줄이 생기는 병이다 보니까 근력도 약해져서 통증과 스트레칭 운동이 충분하게 치료가 된 후에는 근력 운동을 2차적으로 그 시행을 합니다. 네. 네. 저 스트레칭 저게 이제 마음에 들잖아요. 왜냐하면 병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스트레칭만으로도 어떻게 효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스트레칭은 그 손상된 그 조직이 그 굳게 되면 또 통증이 재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2차적으로 그런 그 굳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하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건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네. 좀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오시면은 특별한 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운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스트레칭 운동은 일반적인 기구를 사용을 한다면은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무줄 운동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세라밴드라고 하는 그 고무줄이 있는데 네. 각 그 근육별로 선택적으로 근력 운동을 해서 많은 그 근력의 호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스트레칭이나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좀 심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이 이제 해야 되잖아요. 수술할 때는 이제 어떤 경우 수술하게 되나요? 보존적인 치료를 상당 부분 했을 때 보통 뭐 3개월 이상 효과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효과가 안 나타났을 때. 또는 그 좋아졌지만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때, 네. 아니면 처음부터 심줄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통 그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수술하게 되면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나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또 어른들은 이제 이 수술하고 나도 고질병대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퇴행성 질환이고요. 또 수술을 하게 되면은 파열된 힘줄을 뼈에다 고정을 시키는 네. 고정만이 아니고 힘줄을 직접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줄이 그 뼈와 이렇게 완전히 붙게 되는데 상당한 그 실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데요? 보호대도 착용을 해야 되고 네. 보통 한 12주 정도 걸리거든요. 12주. 예, 잠깐 그 석 달은 걸리네요. 예, 수술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 부위가 이렇게 힘줄이 파열이 된 부위입니다. 이렇게. 네. 이것을 직접적으로 힘줄과 뼈를 고정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에다가 나사를 박아서 그 나사에 달린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봉합을 하는데요. 수술하는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대부분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상당하게 너덜거리는 그 염증이 있고요. 먼저 염증 조직을 이렇게 그 관절경을 이용해서 네.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가 자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뼈 제거도 같이 하고요. 지금 보이는 사진이 그 파열된 힘줄 부위거든요. 네. 네. 손상된 그 힘줄을 깨끗하게 좀 다듬어 낸 이후에 네. 힘줄의 그 파열된 부분을 뼈에다 고정을 시키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그 봉합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를 박아서 힘줄을 그림과 같이 이렇게 봉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충돌 증후군 때문에 생기는 어깨 통증 오늘 살펴봤는데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스트레칭 같은 거 평소에 운동 같은 거 그리고 또 왜 아픈지 정확하게 진단 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디사랑병원